바닥에 있는 고수익 종목을 낚아보는 시간입니다. 강태공의 월척 종목,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아우, 잘 보겠습니다. 아 그런가요? 지난주에 약간 목이 잠기 있으셔가지고 걱정이 좀 됐는데 오늘은 좀 높은 텐션으로 한번 잘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여주실까요? 로봇주. 형님 먼저. 로봇주 언제 가지고 오시나 궁금했어요. 강태공 전문가가 보는 로봇주의 전망은 어떤지 정말 오늘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어떤 이유로 가지고 오셨습니까? 뭐 일단은 여기서도 지금 말씀을 드리겠지만 로봇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반사이익의 수혜주들 이런 것들은 제가 예전에도 계속 얘기했습니다. 지금 사실 뭐 AI, 인공지능, 뭐 AI 반도체라든지 전체적으로 뭐 엔비디아발 모멘텀을 가지고서 AI로서 굉장히 많은 수급을 지금 붙이고 있긴 한데 예전에도 얘기했던 게 이 AI에 있어서 핵심이 뭡니까? 바로 이제 인공지능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인공지능만 가지고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몸처럼 이제 로봇, 적용될 수 있는 이런 로봇이 완성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 이 로봇 산업 지금 현재 일상에 있어서 로봇이 많이 이제 적용되는 건 맞지만 이 먼 미래를 본다라고 하면 더 많이 적용이 돼야 돼요. 사실 뭐 좀 안 좋은 얘기긴 한데 사람이 이제 일거리가 없어질 만큼 모든 거를 로봇이 대신한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심지어 이제 공장뿐만 아니라 집안에서도 이제 뭐 우리가 예전에 뭐 가정부 뭐 이런 표현이라고 이런 직업이라고 하면은 네네. 이런 직업이 없어지고 이제 가정용 가사 도우미 로봇이 또 생기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로봇이란 영역은 먼 미래를 본다 하더라도 더 성장을 하면 했지 지금 절대적으로 죽을 수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이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조금씩 주워간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큰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모멘텀 수혜주들 한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전망은 확실하니까 조정이 올 때마다 좀 담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요즘에 또 주가가 워낙 요동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자 어떤 투자 모멘텀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굉장히 핫한 종목이고 기본적으로 사실 뭐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종목인 만큼 아마 이 기업에 대한 모멘텀을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에도 혹시나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설명을 드리고 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키워드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뭐 최근에 주가 급등 모멘텀이 됐던 뭐 바켓 이 합병 모멘텀도 있고 이제 이 뭐 P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협동 로봇 관련돼 있는 반사익 모멘텀도 있고 뭐 매집 이후 강한 상반 기대다라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 뭐 내용 먼저 이야기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 두산 바켓에 대한 부분은 이거 합병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합병이라는 모멘텀을 가지고서 이미 주가가 강한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아마 모르는 분들은 없을까 생각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두산 바켓이라는 이 기업을 왜 합병을 하느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알다시피 기본적으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북미 시장으로 좀 많이 진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북미 시장 자체에서 이 브랜드 파워가 독보적인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는 두산 바켓이라는 기업을 자회사로 편입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이 인공지능 시대의 전환이 가장 빠른 북미로서의 이런 두산 로보틱스가 진출을 하겠다. 뭐 이런 사실 너무 표면적인 이유는 그래요. 아마 표면적인 이유는 이렇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우리에게 호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두산 바켓이라는 기업이 진짜 알짜배기로서 굉장히 이제 현금이 좀 이제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 두산 로보틱스라는 기업은 많은 분들이 이제 뭐 기업 까보면 아시겠지만 적자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뭐 시가총액도 크고 굉장히 매출도 잘 내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뭐 지금까지는 적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산 바켓이라는 이 기업, 두산 바켓이라는 이 그룹을 자회사로서 이 현금이 많은 기업을 이제 편입을 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8월에 이제 나오는 이제 MSCI 지수 편입을 위한 좀 이 노림수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아무래도 이 기업의 재무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MSCI 지수 편입하는 데 있어서 이 리스크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뭐 할 수 있다. 이 현금이 많고 짱짱한 이 좀 큰 덩치가 큰 두산 바켓을 밑으로서 끌어안음으로써 재무적인 부분이 모두 다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무적인 부분의 해소와 함께 두산 바켓이라는 이 자회사를 받아들임으로써 아무래도 이 MSCI 지수
편입을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해보고 있고 만약에 MSCI 지수에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효과만으로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의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는 뭐 아마 이 로봇으로서의 이 새로운 이 형님으로서 대장주로서 정말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를 조심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 여러분들 좀 알겠지만 이제 협동 로봇 뭐 P 시리즈 연내 공개라고 하는데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이제 협동 로봇 관련된 이런 사업 이런 것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동 로봇에 대한 시장 사실 뭐 지금 뭐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이런 조금 수급이 조금 분산된 부분이 있지만 원래 로봇으로 본다라고 하면 협동 로봇이 조금 더 빠르고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던 추세였기 때문에 로봇이라는 게 사람처럼 생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사람처럼 뭐 생긴 건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 흔히 잘 아는 우리가 이제 뭐 치킨집이나 뭐 식당 가면은 기계 팔만 있고 팔 하나에 이렇게 네. 움직이는 로봇들. 네, 그런 로봇이기 네네.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두산 로보틱스가 굉장히 좀 이제 기술력을 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협동 로봇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게 지금 북미 최대 규모 이제 자동화 기술 로봇에서 전시에 이제 오토메이트에 참가해가지고 이 신제품을 공개했는데 그 신제품이 이제 뭐 P 시리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P 시리즈에 대한 이 물류와 뭐 물류라든지 운송 과정에서 물건의 팔레트에 있어서 뭐 정렬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협동 로봇 시리즈가 있는데 이게 연내에 또 공개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북미 시장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로봇이라는 이 영역에서 지금 당장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 로봇을 파는 것보다 북미 시장에서 당연히 더 이 로봇을 판매했을 때 기대되는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크게 기대치가 나와주기 때문에 이 두산 로보틱스 자체는 지금 북미를 너무 그냥 대놓고 공략한다라고 보시면 좋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두산바켓이라는 이런 독보적인 브랜드 파워의 힘을 입어가지고 뭐한다 협동 로봇 P 시리즈를 이제 북미에 연내 공개한다라고 하면은 이 역시도 이 두산 로보틱스라는 기업의 이 강한 주가 상승 모멘텀 탄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협동 로봇 관련해서도 이 두산 로보틱스를 보면 좋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 두산 로보틱스가 뭐 협동 로봇만 하느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이제 휴머노이드 뭐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가 이제 이 투자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이제 과거에 두산 로보틱스가 그러니까 상장을 하면서 이제 이 확보된 자금을 가지고서 이런 휴머노이드 관련돼 있는 기업을 인수하겠다라는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 모멘텀이 또 나와준다라고 하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으로도 이제 모멘텀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 여러분들이 충분히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뭐 매집 이후에 강한 상방 기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사실 뭐 차트적인 부분으로 좀 보는 게 좋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차트를 보고 좀 설명드린다 하더라도 이미 과거에 이 많은 분들이 사실 상장하자마자 뭐 이거 10만 원 가네 뭐 100만 원 가네 뭐 진짜 뭐 이런 말이 많았었는데 두산 로보틱스라는 이 주가가 진짜 다이렉트로 거의 상장하자마자 거의 반토막 이상 빠졌습니다. 네네. 반토막 이상 빠지다가 꾸역꾸역 끌어올리면서 지금 거의 한 300% 정도 10만 원대 돌파가 나와준 추세고요. 자, 그러면서 지금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매집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다른 걸 보는 건 아니에요. 뭘 보냐고 하면 이런 박스 구간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항을 맞고 지켜주고 저항을 맞고 지켜주고 다시 저항 맞고 지켜주는 이런 구간을 박스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합니다. 예. 이런 박스 구간대 매집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 구간대에서 물량을 모아가주는데 지금 이 급등이 나온 자리가 어디냐? 지금 보면은 이제 정확하게 하방 추세가 돌파하고 나서 뭐 이렇게 보셔도 하방 추세 돌파라 볼 수 있긴 해요. 그래서 이제 하방 추세가 돌파가 되면서 지금 다이렉트로 거래량이 터지고 지금 주가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급등 나온 캔들이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두산 바켓이라는 기업과 합병하겠다라는 이제 그 이야기인데 자 보면은 사실상 이렇게 무거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기업이 거의 상한가 갈 정도로 맞아요. 상한가 정도로 정말로 두산 바켓이라는 모멘텀 절대 적은 게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좋고 지금 사실상 이 종목이 이렇게 하락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하락이 있어서 벌써 모멘텀이 끝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모멘텀이 끝났다라기보다는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이 구간대가 과거 이제 박스권의 상단이에요. 그러니까 저항을 돌파하면서 이 구간에 사실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위험한 자리도 아닐 뿐더러 지금 뭐 보면은 과거에 이제 고점 때 이 구간까지 이 구간에 당연히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딱 이렇게 이 하단과 여기 고점을 연결하면 대략적으로 10만 원, 한 10만 원 근방,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9만 5천에서 한 10만 원 근방 정도가 뭐가 된다. 이 여기 최고점에 물렸던 사람들의 거의 평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구간에서는 물량을 소화시키고 빠지는 자리다라고 좀 보시면 좋고, 그리고 우리가 주식에서 너무나도 이제 주식에서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이렇게 갭을 띄워놓으면요. 갭을 메꾸러 가는 성질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왜 이렇게 빠지나요? 무슨 악재 있는 거 아닌가요? 할 수도 있는데 악재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첫 번째 이 개인들의 이미 최고점 물려있던 개인들의 물량을 소화시켜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아까 얘기했지만 갭을 띄우는 자리에서 이미 갭 하락 여파도 우리가 충분히 갭을 메꾸러 가는 구간도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저는 두산 로보틱스가 사실 10만 원 이하에서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뭐 주워 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저라면은 이 갭을 메꾸는 자리를 좀 생각해서 하면 9만 원 뭐 아래서도 뭐 줄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이거 뭐 지금 굳이 9만 원까지 입을 벌리고 있었다가 또 매수 기회를 안 주면은 그것도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뭐 보처병, 정찰병 개념으로다가 9만 원 아래로도 아니 10만 원 아래로 뭐 접근하시면서 뭐 한 9만 원 아래로 좀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매수가는 10만 원 아래는 크게 부담은 없는데 뭐 9만 원대에도 한번 기회가 오는지 한번 지켜보자. 네, 그렇죠. 그래서 네네. 저는 사실 9만 원대가 저는 더 좋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네. 자, 그래서 목표 가격은 아마 이제 10만 원대로 잡으면 이게 지금 여기서 신고가가 과거에 12만 원이었지만 네. 만약에 여기서 이 두산 로보틱스라는 기업이 한 번 더 치겠다라고 하면 한 50% 정도 더 올려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한 15만 원 정도 목표가를 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손절 가격 같은 경우는 사실상에 이거 아까 이미 바닥 대비가 3만 원 대비해서 한 4배 정도가 오른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7만 원대를 깬다라고 하면은 하락 조정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고 그냥 7만 원 손절가로 보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도 이제 9만 한 4천 원, 5천 원 정도에서 지금 계속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10만 원 아래에서는 그래도 좀 접근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강태웅 전문가가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을 보겠습니다. 먼저 키워드부터 볼까요? 자, 로봇주 아우 먼저. 조금 전에 형님이었잖아요. 이번엔 아우 종목을 가지고 오셨나 보죠? 뭐 사실상은 이제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종목 같은 경우 과거에는 오히려 형님이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주가만 본다라고 하니까 그 상승폭, 그러니까 뭐 500% 올랐다, 1000% 올랐다, 뭐 이런 상승폭만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 기업이 형님이어야 맞다 생각하고 있지만, 예.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런 모멘텀적인 부분이라든지 기업의 크기, 뭐 시가총액 이런 걸 봤을 때 오히려 지금 소개시켜드릴 종목이 오히려 이제는 좀 아우가 되지 않았나 좀 생각해보고 있어요. 근데 아마 이 종목을 보시는 분들은 과거에 이 종목 거의 그래 이 종목 정말 크게 갔지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아마도. 예. 자, 종목명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띄워주시죠. 휴림 로봇. 차트를 보면 사실 계속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어떤 투자 모멘텀을 발견하셨을까요? 사실 뭐 어떤 투자 모멘텀이라기보다는 그냥 지금 아까 얘기했다시피 로봇이라는 영역에 있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다 보는 게 좋습니다. 뭐 우리 과거에도 얘기했지만 이 그 제약 바이오 대파동일 때 제약이라든지 젠이라든지 HNG 뭐 헬스케어 이게 붙어 있으면은 그냥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이다가 안 중요하고 그냥 뭐 한다가 다 같이 그냥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사실 로봇주가 또 움직인다고 하면은 사실 이름에 이제 로봇을 안 넣어놓은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놓고 기업에 로봇 이렇게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오히려 더 강한 수급을 많이 붙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제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이런 로봇 관련돼 있는 반사이익의 수혜주들 이제 시장 상승을 기다린다고 하면은 과거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만큼 지금 충분히 또 한번 저가 매수의 기회를 잡아볼 수 있겠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예. 아마 키워드를 본다라고 하면 또 뭐 지금 충분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네. 키워드 좀 예, 바로 떴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 다 아는 내용이에요. 다 아는 내용이고 일단 뭐 말 그대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그 사실 좀 안 이게 정말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이야기인데 뭐 삼성전자에서 근무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앞으로 사람의 입장에서 사실 좋은 영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공정에 로봇을 도입한다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만들려고 했던 게 스마트 팩토리. 이제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로서 로봇을 도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반도체 무인 공정 로봇 테스트를 진행하는 만큼 앞으로의 시장에 있어서 이런 삼성전자 이 지속적인 이 로봇 관련돼 있는 이 수혜,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슈는 삼성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종목들 사실 지금 이 로봇주에 대한 이런 강한 상승도 이어졌던 게 역사를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는 뭐였다? 원래는 이제 로봇이라는 테마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됐습니다. 사실상의 로봇이라는 테마가 형성이 될까 말까 하다가도 안 움직였던 게 그나마 자꾸 이제 올라갈 수 있었던 게 테슬라였거든요. 이제 테슬라의 이제 머스크 CEO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과거에 이제 마스터 플랜에서 이제 휴머노이드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그때 로봇 관련되는 종목들이 조금 테마를 탔던 거지 사실 로봇 관련되는 테마가 작년처럼 크게 올라가야 될 이유는 없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갑작스럽게 로봇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사실은 삼성전자가 뭐 한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기업의 지분을 이제 확보하면서 아, 삼성전자가 이제 로봇을 건드리는구나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로봇 테마 열풍 불면서 정말로 크게 갔습니다. 오히려 테슬라의 이런 이 마스터 플랜과 함께 휴머노이드보다 더 크게 올라갔던 게 이제 삼성전자의 투자 소식이었고요. 그만큼 삼성전자가 무엇을 한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우리나라 증시에서 가장 강력하게 움직이는 걸 봤을 때 지금 뭐 할 수 있다. 삼성전자 역시도 이 반도체 공정 공정 로봇 도입 관련해 가지고 이 로봇 관련돼 있는 수혜주들 충분히 움직일 수 있지만 여기서 휴림 로봇이 아마 그 최근에 이제 뉴스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보통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누가 뭐 한다 했을 때 같은 로봇주에도 안 움직이는 애들이 있지만 딱 움직이는 애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삼성전자가 이런 로봇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굉장히 크게 올라갔었기 때문에 충분히 강한 상방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자 그리고 이제 뭐 이건 세 번째를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로보택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뭐 원래는 8월에 이제 공개를 하기로 했습니다만은 미뤄졌는데 어쨌든 이게 뭐 테슬라의 로봇 택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알다시피 또 뭐가 있습니까? 지금 뭐 현대차라든지 뭐 지속적인 자율주행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고속도로에서까지 운행 테스트를 뭐 한다 이야기가 나올 만큼 지속적인 이런 이 자율주행 모멘텀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이런 자율주행 영역, 그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수혜주로서도 과거부터 이런 이 상방에 대한 이런 시세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 여기에 대한 이 자율주행 지금 뭐 오히려 빠졌을 때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 8월, 9월, 10월 이제 해봐야 길어봐야 3개월입니다. 3개월 정도만 뭐 보유하셔도 충분히 더 큰 시세 차익 나와줄 수도 있지 않나 좀 생각해 보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휴림 에이텍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과 함께 다 합쳐버렸습니다. 그냥 액면병합으로 그냥 병합을 해버렸어요. 병합을. 그래서 지금 뭐 사실 이 기업이 뭐 로봇 외에도 우리가 반사익을 받을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지 않나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이제 720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합니다. 네. 유상증자 결정을 하고요. 이게 지금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삼자 배정이 아니기 때문에 호재로 보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던 게 삼자 배정 같은 경우가 단기는 호재겠지만 오히려 장기로는 악재입니다. 어떤 특정 누군가가 이 물량을 쥐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던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악재라 보지만 이 주주 배정이라든지 일반 공모라든지 이런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될 수 있음에도 이 720억을 어디에다 사용할지 어떻게 투자를 굴리냐에 따라서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생기는 거예요. 제가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스카이무스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원래 1,000원대 있었습니다. 1,000원대 있다가 뭐 삼자 배정 유증을 해버리면서 주가가 뭐 한 8배 올라간 것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8배가 올라가는데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뭐 2배 이렇게 더 올라가는
중요한 이유가 이 스카이무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이제 유상증자 3자 배정 호재로 올라갔다가 그 자금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 갑자기 전구체에 관련되어 있는 이 사업에 뛰어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전구체라고 하면 이제 2차 전지로 또 엮이면서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으로서 굉장히 또 크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예. 보니까 휴림 로봇 같은 경우도 이 자금, 당장 이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거기에 대한 부분만 나와준다고 하면은 충분히 또 시세 차익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차트로 보고 간다 하더라도 이제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거에 진짜 대장주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거의 10배 가까이 올랐어요. 예. 근데 사실 근데 뭐 이때는 타이밍도 좋았던 게 환기 종목 탈피하면서 주가가 크게 간 것도 있긴 있습니다. 크게 간 것도 있긴 있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역사가 얘기해 주죠. 역사가 뭘 얘기합니까? 과거부터 지금 해당 구간을 터치하면 반등 나오고요. 터치하면 반등 나오고요. 터치하면 반등 나옵니다. 그럼 지금 자리도 터치를 했다. 그러면은 시간은 걸리더라도 반등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는 게 좋고요. 자, 지금 뭐 지금 추세도 본다라고 하면 이제 하방 추세 돌파가 나오고 있어요. 하방 추세 돌파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돌파 이후에 또 강한 상방 또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자리도 뭐 얘기했지만 이 구간 여기서 지금 빠진 게 유상증자 때문에 여기서 빠진 거예요. 빠졌다가 지금 뭐 유상증자 물량 뭐 이제 지금 소화시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그냥 뭐 급하게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2,500원 아래에서 여유롭게 접근하면 될 것 같고요. 2,500 안에서 접근하시고 목표 가격은 4,000원 위로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손절 가격은 이 2,200원대 이탈하면 그냥 보내주시는 거 해서 2,2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은 휴림 로봇 충분히 시세 차익 노려보실 수 있지 않나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로봇 쪽에서의 다시 한번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는 바닥권을 터치하면 항상 이제 반등하던 그런 패턴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바닥을 좀 터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이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로봇주 2개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렇게 한번 묶어서 가져오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자 다음에도 더 좋은 말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